차를 갓길에 이제 세우고 이제 내려서 이제 가까이 갔더니 내려버려야 될 때 안 내리고 창문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계속 가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했더니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급히 시동 버튼 찾아가지고 시동 끈 다음에 그때 써야 되더라고요. 경찰에서 이제 현장 조사 나와서 현장에서 음주 추궁도 했는데 뭐 음주도 실제로 아니었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뭐 우울증을 앓고 있어가지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나서 이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약물 치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초기에는 가능하면 운전대를 직접 잡지 말고 운전을 하셔야 된다면 이 약을 하루 이틀이라도 미리 드셔보신 다음에 내가 몸의 변화를 어떻게 느끼는가를 좀 미리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운전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나이 어리는 청소년이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빨리 잡아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빨리 검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겠구나. 저희가 순찰차로 이제 따라가는 상황이 뭐 시속은 한 150km, 160km로 따라가는 상황이었으니까 자칫 빨리 검거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가로막아갖고 검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앞을 가로막았죠. 얼마 공간 넘는데 삐집고 나오면서 저희 차를 충격하고 조그만한 길을 통해서 다시 빠져나가게 된 겁니다. 첫 번째는. 바퀴가 헛돌아서 멈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가 앞에 저는 막고 있으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그때는 차량을 전에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영장은 신청 안 하고 보호관찰소로 인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몰래 있다가 다른 사람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 거 다치기 직전에 타고 내려갔고 그렇게 했죠. 생각해보세요. 24시간 저 딱 지키고 있을 수 있는 인력을 갖고 있는 병원이 전국에 있나요? 한 군데라도? 이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법률적으로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시설이 전국에 많지 않은 것이 그게 현실이고 정책적인 면에서의 관심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창문 두드리는 소리가 똑똑 소리가 났어요. 계속. 그리고 앞유리창 와이퍼가 갑자기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고 구조 요청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 한 3분의 2 정도 물에 잠겼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더 빨리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물에서 나왔을 때 우리 구급대원이 보니까 너무 건강하다 이거예요. 초기에 대응을 잘해주신 거죠. 버튼식이니까 기어가 악셀레다를 막 당연히 밟았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후처리 돼 있어. 그거 한번 제가 샘플해서 갖다 와, 좋은 거 같은데? 와. 깜짝 놀랐어. 처음 봤어. 차가 뒤집어진 거. 솔락셀 밟는 듯한 그런 엔진 소리가 나고 급격히 밟은 듯한 그런 매연이 나오면서 빨라지니까 제어를 못 하신 건지. 좋은 거 같은데?
저한테 그냥 정면으로 오더니 그냥 그대로 그냥 받은 거거든요. 제가 어떻게 뭐 제스처를 취할 수가 없었어요. 음주 측정해 보니까 그 당시 0.113% 확인되거든요, 제가. 뒤에 차들 혹시 받을까봐 의상을 펴고 가고 있고. 친구야, 일로 와봐. 잠깐만, 일로 와봐. 왜 혼자 나왔어? 어? 네. 왜 혼자 나왔어, 친구? 어? 잠깐 있어봐. 아저씨가 엄마가 데려다 줄게. 잠깐 있어봐. 그 차로 가자, 비 오니까. 일로 와봐. 애기 상의 뒤편, 목 부분에 아이 이름하고 보호자 연락처 두 분이 기재되어 있는 걸 봐서 연락처로 이렇게 전화를 해보니까 시민분이 112 음주운전 신고 주셨던 거고요. 저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이제 이미 차는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고 또 술을 먹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저희는 그렇게 이제 철수하고 관제센터에서 계속 봐주셨던 것 같아요. 음주나 뭐 절도나 이런 거는 80, 90%는 거의 다 잡는 것 같아요.